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한국사 시간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주제 15,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까지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학습지 완성하고 수업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영화 관상 봤어요, 관상? 거기서 관상이 어떤 내용이었죠? 당시에 수양대군, 이정재가 연기를 했죠. 이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제거를 하고 자신이 왕으로 세조가 되죠. 그런 내용을 다룬 관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도구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영화 관상이었습니다. 자, 이정재가 연기한 게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때 자, 수양대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양대군은 세조의 아들로서 갑자기 선생님이 사림의 성장과 붕당 형성 오늘 배우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양대군을 왜 설명하냐? 근데 수양대군이 설명이 꼭 필요하니까 나중에 배울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미리 좀 말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선생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수양대군은 세종의 아들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형님 문종의 아들이었던 당시 왕이었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죠. 이 수양대군이 난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게 세조가 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공신들이 이후에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훈구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훈구 여기 나오죠. 조선 건국 세력의 후손들로서 정난공신 세조가 단종을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그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와서 세조를 왕으로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훈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훈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조와 함께 반란을 참여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이후에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뺏고 누구의 백성들을 이전에 배웠던 문벌 귀족이나 권무세족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갖가지 수탈을 자행하고 식미행위라고 해서 돈을 버는 갖가지 백성들에게 고리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석을 통해서 싸그리 물건을 사는 걸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를 주로 하고 있었어요. 훈구. 그런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도 백성의 토지를 뺏고 수탈을 자행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조 다음에 오는 임금이 바로 성종이었어요. 세조의 아들이었다. 세조가 있을 때는 이 훈구 세력들, 공신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었던 성종 입장에서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왜? 이 공신들이 자기는 아버지 세조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이런 1등 공신들이 그것도 모르는 이 어린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우습게 생각했던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성종이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우리 이전에 신진사대부들이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하나는 고래라는 배가 이렇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고래라는 배 버리고 새로운 배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급진파 사대부들이었고 대표적으로 정도전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이거 아니다. 급진파 사대부들 잘못됐다. 고래라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으면 고래라는 배를 고쳐 써야지. 어떻게 새롭게 배를 사고 만드냐라고 하는 고래라는 배 고쳐 쓰자라고 하는 온건파 사대부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정몽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는 스포일러죠. 역사가 스포일러죠. 정도전과 이 정몽주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죠? 급진파 사대부가 승리하고 신흥무인 세력과 결탁하여 건국한 나라가 조선이었죠. 자,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온건파 사대부는 어떻게 될까요?
숙청이 많이 당하기도 하고 정몽주처럼 이 숙청을 피해서 지방으로 이들은 은거를 하게 됩니다. 숨어 있는 거죠. 여기서 자기들 성리학 연구하고 지방에서 여론 형성하고 자식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하고 그리고 후학 양성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리학 가르쳐주면서 지방에 은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성종은 훈구들이 결국에는 조선 건국 세력 얘들은 급진파 4대부들의 후손이겠죠. 이 급진파 4대부들의 후손에 대해서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4대부 옹건파 4대부 후손들이죠. 이들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적극 기용해서 훈구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4대부의 후손 옹건파 4대부들이죠. 지방에 은거해 있으면서 성리학 연구하고 싶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그럽니다. 4대부들. 선비들이 숲을 이룰 정도로 많다라고 해서. 자, 알겠죠? 성종 때 훈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이 사림들을 등용을 했다고요. 알겠죠? 자, 선생님 일단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쉽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 좋아하는 타노스나 아이언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신경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성종은 이 사림을 기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삼사라는 거 앞 시간에 배웠었죠.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왕이나 대신들에게 간언, 간쟁하는 사간원, 간언, 간쟁이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경연, 매일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국가 학술 행사를 여는 왕하고 신하들하고 유교 경전을 두고 같이 스터디, 세미나를 하는 그런 거 담당했던 홍문관 있었는데 이 3사를 조선에서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훈구 대신들과 그리고 왕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라고 했었어요. 이 3사의 사림들을 엄청나게 기용을 하기 시작해요. 성종. 여기 나오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사림들을 기용을 해서 훈구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성종은. 자,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한 줄로 서술하시오 하면은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사림들을 3사 가로 열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 기용하여 언론을 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 그래서 언론기구인 3사에 기용을 해서 훈구를 견제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타노스가 있는데 아이언맨하고 캡틴이 저항을 하듯이 자, 이렇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이런 기구에 등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훈구 입장에서는 사림이 눈에 가시였겠죠. 틈틈이 지금 내가 하려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토지 뺏으려고 하니까 그거 이르고 이 사림들이 했던 언론 기능에 대해서 훈구가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 자, 그것에 대해서 훈구가 사림을 대규모로 학살한 것을 사림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화라고 한다고. 사림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이게 총 4차례나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4차례의 사화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2개 정도만 알도록 합시다. 자, 훈구가 사림을 대규모로 학살한 걸 사화라고 한다. 이거 정도 알면 되겠죠. 자,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 무오년에 일어났는데 이거 연산군 때예요. 연산군 때. 자, 이게 뭐냐면 당시에 사림의 거두였던 여기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종직. 이 사람이 사림의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 자, 이 사람이 쓴 내용 중에 이 사람이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알고 있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왕이 죽고 역사서로 남긴 게 조선 왕조실록인데 사관, 옆에 있는 사관이 매일매일 쓴 기록을 사초라고 해요. 이 사초를 모아서 조선 왕조실록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자 당시에 사림의 거두인 김종직이 사초에 여기에 조의제문이라는 걸 남겨. 조의제문이라는 걸 남기는데 뭐냐면 이거는 기린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의제라는 왕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기린다라는 글을 남겨요. 조의제문 네 글자 여기 보이죠? 조의제문이라는 글자를 김종직이 사초에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훈구가 미안해요. 이 의제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이 의제가 누구냐면 당시 우리 초하지 보면 우리 진시황제 들어봤죠? 진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채 10년이 되지 못하고 멸망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초한지의 시대라고 해서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나라의 우두머리는 항우, 한나라에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결을 벌이고 있었죠.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이 대결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항우가 왕이었던 젊은 왕이었던 어린 왕이었던 의제를 죽이고 자신이 초나라의 왕이 돼요. 원래 항우는 초나라 왕이 아니었는데 기존의 초나라 왕이었던 의제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돼요. 그 말은 이 김종직이 쓴 의제를 불쌍히 여기고 기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제를 빗대어서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단종을 불쌍하게 여긴다. 세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 사림들이 썼다고 믿은 거예요. 훈구들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양대군은 연산군의 당시 왕이 연산군 때라 그랬죠. 연산군의 할아버지였으며 연산군 때 그 말은 이 수양대군 세조를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 연산군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산군은 이 사림들을 제거하기 시작해. 근데 이게 보면은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있다는 걸 알린 게 훈구 세력들이었어요. 훈구들이 일부러 이 사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연산군에게 알렸던 거죠. 그래서 연산군 때 사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 있대. 그리고 연산군은 계속해서 폭정을 이어나가죠. 자기 술 마시고 유희에 빠지고 여자 장녹수를 궁궐에 들여들여서 기생인 장녹수를 궁궐에 끌어들여서 맨날 연애를 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사림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무오사와 키워드는 김종직이 남긴 조의제문이라는 거. 조의제문 이거를 계기로 이거를 빌미 삼아서 훈구에 의해서 살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무오사와 무오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런 사화들이 있어서 살인들이 많이 죽은. 자,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계속해서 연산군이 폭정을 계속해서 폭압적인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훈구 중에서 몇 명들이 이 중종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다시 이렇게 수양대군처럼 그래서 연산군을 제거를 하고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중종 입장에서는 봐봐.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 훈구들이 있는데 이 훈구들이 앞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또 고위간직 독점하고 토지 백성들한테 뺏고 수탈하고 막 식미행위 고리대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들 또 견제해야겠어. 중종은 또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나오는 중종 때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이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자, 바로 보죠. 자, 이 조광조는 중족의 부름을 받아서 등용이 된 다음에 갖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어떤 개혁 정책이냐? 여기 나오듯이 훈구의 이거 조광조의 개혁 정책 이거 중요해요. 훈구의 위훈삭제, 가짜 훈장, 업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언제? 개유정난 때 세조와 함께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리스트에 공신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 중에 그때 실제 참여하지 않고 뒤에 살짝 이름만 올렸던 훈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없애는 가짜 위훈을, 가짜 업적을 삭제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고유가지 독점 못하게 능력 중심의 추천을 실시하는 현량과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관리, 선발, 방식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위훈을 삭제하고 훈구에게는 지금 타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국의 향약이라고 하는 향촌에서의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교, 윤리가 가미된 향촌의 약속을 복음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환난상휼 막 이런 거 있는데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할 때는 서로 도와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훈구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엄청나게 커지죠. 왜? 지방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전까지 공신으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훈장, 업적 이런 거 없애버린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위가지 독점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관리 선발 방식 이용한다고 하니까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는 위기감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새로운 살인들을 조광조 일당을 제거하고 싶었던 나머지 자, 이런 일을 발생을 시키죠. 자, 여기 주초위왕, 나뭇잎에 주초위왕, 여기 궁궐에 있는 나뭇잎에 이런 글자들을 막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초위왕, 주초가 위, 된다. 뭐가? 왕이. 주초가 왕이 된다라는 걸 여기에 꿀을 발라가지고 벌레들이 먹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주초위왕, 가만, 여기 있는 주자하고 여기 있는 초자하고 합치면 조가 되지 않느냐? 조가 뭐야? 바로 조광조의 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훈구들이 이걸 조작을 한 거죠. 이걸 본 당시에 중종이 그러면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 그럼 조광조가 스스로 왕이 되는단 말이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훈구가 조작한 주초위왕 사건을 계기로 조광조는 귀양을 가게 되고 사약을 받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자, 이때가 기묘년이었는데 이때 조광조를 도운 나머지 살인도 조정해서 제거가 됩니다. 이때 살인들이 또 많이 죽어요. 자, 이때를 기묘사화. 우리 앞에 조이제문, 김종직이 남긴 조이제문에 의해서 일어났던 게 무오사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나뭇잎에 새겨진 훈구가 조작한 주초위화, 이걸로 주초위왕, 이걸로 발생한 살인들이 대규모로 제거된 사건이 기묘사화, 대표적인 사화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갑자사화, 을사사화 있는데 몰라도 되고 대표적인 무오사화, 기묘사화 정도까지 두 개만 알면 되겠죠. 여러분 다 끝나가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최세한 선생님이 그림도 많이 넣고 여러분들 덜 지루해 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사화로 이 네 차례의 사화 무오사화 선생님 설명 안 했는데 갑자사화 을사 기묘사화 을사사화라고 하는 이 살인이 훈구에 의해서 대규모 학살되는 타노스가 이렇게 손가락을 핑거 스냅을 한 이런 학살의 경우에도 학살을 버텨서 사화는 살인들은 결국에는 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살인이 왜 그러냐? 자, 어떻게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강한 놈이 오래가는 놈이 아니고 뭐?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이 말을 선생님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래 간다는 말은 중앙조정에서 관료들 중에서 훈구가 수가 많든지 아니면 사림이 수가 많든지 이 세를 가지고 강한지를 따지면 되는데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이 관료가 들어가는 방법인 과거 합격자에서 훈구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누가 돼? 사림이 돼. 그래서 결국에 조정에는 다 사림밖에 남지 않아요.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하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는 사림, 훈구는 사림들은 이제 4차례의 사회에도 이겨내고 자기들 뭐 했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사림들은 지방에 응거하면서 성리학 연구하고 후학 양성하고 지방에서 여론 형성하고 막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실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지만 계속 여러분들 실력을 계속 키우고 있어야지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겠죠.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분이 자 사와 근데 이 사림들이 정계를 이제는 모두 독점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림들 사이에서 여기 봅시다. 사림들 중에서 이 항맥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그리고 정치적 뜻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대부들이 모임을 따로따로 만들었어. 사림들이. 자, 훈구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림은 이제는 정계를 차지하고 다시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붕당이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이게 분열되어 가지고 싸운 당파 싸움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맥, 학연, 지연에 따라서 묶인 것도 아니고 자, 이런 붕당이란 거는 중요한 건 이거 키워드 붕당 간에 서로 상호 토론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론 정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바람직한 정치 형태가 붕당 정치인 거죠. 이거를 지금도 정당과 같이 일당이 독재를 한다고 하면은 한 당이 독재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비판 세력도 없게 되면은 정치가 산으로 간다 해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한 권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붕당 간의 상호 토론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림들이 집권한 이후에.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영화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집단을 이루게 된다. 그게 바로 붕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항맥과 정치적 뜻에 따라 사대부들이 구성한 집단을 사림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붕당이 처음에 어떻게 나뉘냐면 여러분들 이 사림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관료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외척 가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외척 가문. 외척이 뭐냐? 왕과 혼인한 그런 집안들, 왕비 가족, 왕비 가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선조 때 대표적인 왕비 가문이 어디였었냐면 잠시 서씨였나? 어쨌든 이런 선조 때 당시 잠시만 심씨였죠. 심씨. 죄송해요. 심씨 가문이 왕비 가문으로서 권력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씨 가문에 심의겸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고위관직 좋은 자리 이 관직에 들어야지 높은 나중에는 일품 공무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청료직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바라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으면 이 심의겸한테 잘 보였어야 돼. 왕비족, 왕의 오빠인 심의겸한테 잘 보였어야 돼. 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심의겸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새로운 젊은 관료들은 누구나 원하는 청료직 좋은 관직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심의겸이 여기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이조전랑이 어떤 관정이라면 우리 의정부 지난 시간에 배웠죠. 6조 중에 이, 호, 래, 병, 형, 공, 조가 있었죠. 6개의 조 업무에 따라서 이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의 전랑이라고 하는 원래 정랑과 좌랑이라고 하는 관직인데 이거를 전랑이라고 해요. 두 개를 합쳐서 이게 뭐냐면 육품 이하의 관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인사권을 가진 자리였어요. 여기에 누구를 임명하려고 하냐? 심의겸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젊은 신진 관료들이 이거를 끝까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심의겸이가 여기 들어가면은 절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은 데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인이라고 동쪽에 산다고 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신진 관료들이 묶이기 시작하면서 동쪽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초의 붕당인 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반대되는 심의겸 등의 외척들, 왕비족들, 외척을 왕비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관료, 높은 고위관료를 차지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서인,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진 최초의 붕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동인과 서인의 최초의 붕당이 발생한 거는 뭐 때문이다? 무슨 문제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이조전랑 문제 때문이다. 미안해요. 좀 치죠. 잠시만요. 선생님 여러분들 없는 교실에서 지금 이거를 녹음하고 있어서 종소리가 들렸네요. 이조전랑 문제로 이렇게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일어났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인은 연이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왜?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서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서인은 외척이자 권력이 있었던 외척이냐? 구관료, 전통적인 지금 고위 관료들이었던 거예요. 이 동인들은 신진 관료였고, 자, 그래서 연이어서 서인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 서인들 중에서 미안해요. 방송 나와서 자가진단 하래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자가진단 좀 해요. 아침마다 선생님 전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미안해요. 자, 여기 서인 중에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당시에 선조한테, 임금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빨리 세자를 빨리 정합시다. 세자가 빨리 정해져야 지금 왕권이 안정이 될 겁니다. 이걸 건의를 해. 그게 바로 건저의라고 하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인은 이때를 빌미를 삼아서 감히 우리 선조 임금께서 계신데 세자를 빨리 뽑자는 것은 지금 이 선조가 무능하니까 빨리 다음 왕을 세우자 이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동인 입장에서 서인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엄청 당한 게 있거든. 전적 탄압을 당한 게 있거든. 그러면서 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해.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거는 반란을 꾀한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올리자는 말은 반란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공격해. 자, 그러니까 이 동인들 중에서 이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 똑같이 복수해주자 라고 하는 이런 강경파들이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을 형성하고 아니다. 우리 서인들하고 같이 공존해야 된다. 서인이 있어야 우리 동인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온건파들이 남인을 형성하면서 동인이 이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북인과
남인과 서인이 되겠죠. 자, 처음에 권력을 잡은 건 북인이에요. 선조 다음에 임진왜란이 거치면서 선조 다음 왕으로 오른 게 광해군 때, 이 광해군이 임금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왔던 게 이 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북인들이 광해군과 함께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북인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북인들이 너무 권력 독점을 하니까 여기 있던 서인들이 이 남인을 끌어들여서 북인을 제거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새로 임금을 세우는 인조 반정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는 처음에 사림이 등장하게 된 배경 뭐였다? 이런 훈구들의 행위에 대해서 성종이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을 했었다. 이런 3사에 등용을 하면서, 자, 그렇게 위기감을 느낀 훈구가 사림을 대규모로 제거한 게 사화다. 이런 무오사화, 그리고 여기는 기묘사화, 이런 4차례의 사화를 버티고 최고의 승자는 누구다? 사림이다. 그지만 사림도 권력을 잡고 나서 이 붕당이라는 게 결성된다. 뭐에 따라서? 학맥과 정치적 뜻에 따라서 이 사림들이 집단을 구성해서 붕당 간에 상호 토론도 하고 비판하는 공무원 정치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 붕당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사림들이 무슨 문제로? 이조 전랑의 문제를 기점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이 동인과 서인 간의 갈등 중에 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고, 이후에 이 북인 정권, 광해군을 왕으로 세운 이 북인 정권이 서인과 남인에 의해서, 인조 반정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고, 북인과 광해군이 모두 제거가 되게 되고,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 간의 붕당 정치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만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23차 시 프린트 올라온 거 여기에 빈칸 하나, 둘, 셋, 넷, 4개 이거 채워서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거 올려야지 선생님 출석 인정할 거예요. 모두 수고 많았어요.